안녕하세요, 정철이 기사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필기기출 해설 시간입니다. 특히나 필기기출에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3과목의 고득점 노리시고 계시는데요. 회차로는 2021년 3회 필기 해설 강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본격적인 기출풀이 강의 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꼭 합격하시라고 당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정부처리 기사가 필기실기 2020년에 NCS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과목이 변경됐던 회차죠. 자, 코로나가 있었고요. 시험의 회차가 좀 낯설지만 1, 2회 통합, 3회, 4회 이렇게 치러졌어요. 아무튼 개정된 첫 해에는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1년 여전히 코로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정 변경 없이 2021년에는 1회, 2회, 3회 시험 잘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간 3회 필기 기출 해설 시간이죠. 그럼 여러분이 보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시험은 3번 봅니다. 시험을 3번 보는데 3회부터는 시험지가 아니고 CBT 시험으로 여러분의 필기 시험장이 컴퓨터 수험실이라는 거죠. 시험장 자체가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OMR 카드가 아니고 전송에 의해서 CBT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시험지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기도. 우리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큐넷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사, 산업기사군이 CBT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 회차가 2022년 1회, 2회라는 거죠. 당연히 3회에 여러분이 시험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기출문제 있고 개정 전에 CBT 문제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2022년에 꼭 합격을 하신다면 저는 1회, 2회 꼭 합격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실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시험의 난이도, 합격률 20% 정도 목표하고 필답형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기하는 변경사항이 없어요. 22년에는.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과목이 3과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과목에서 고득점 해야 되니까요. 5과목 필기 과목을 치르는데 여러분이 고득점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 과목은 저는 3과목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단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SQL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습 모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과목 고득점 노리시면 됩니다. 저희는 2021년 3회 A형 순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평은 DB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3회만 그런 게 아니고 2020년 1회, 2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회 통합, 3회, 4회 시험, 21년 1, 2회, 3회 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개정 전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3과목 고득점 꼭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꼭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점수, 합격 점수 평균 60점을 바라보고 가실 때에는 3과목 목표 하시는 게 필기, 실기 효율적으로 학습 한 번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3회에는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도 출제가 됐고 시험 범위가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NCS 개정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 기출 표현 유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험서 또는 기출문제랑은 개념은 똑같은데 표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NCS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표현이 좀 변경된 문제가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자, SQL 문제는 2회, 3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자, SQL 문제는 필기, 실기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 실기 수준 동일하게, 시험 범위도 동일하고 출제 수준도 동일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개정전 기출 출제된다라고 해도 저는 2020년 기준 개편, 개정 이후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2028년, 2027년 문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년, 3년 차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이후의 문제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 자, 3회 이후에 CBT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출문제 좀 연도수 늘려가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 1회, 2회 합격 목표로 기출 해설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 공단에서 공개한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주요 항목 NCS 학습 모듈 부분 이렇게 5가지로 출제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 SQL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봤을 때 20문제 중에서 자, 이렇게 7문제 그리고 13문제 이번 회차는 출제가 됐습니다. 자, 퍼센트로 봤을 때는 35%, 65% 해서 설계 부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3회 특징이에요. 2021년 3회 시험 특징이고요. 자, 두 부분이 50% 비율로 이번 해참에 SQL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는데 이 표현은 개정 전 2018년 2회 기사 동일한 표현 문제예요. 자, 기사 문제 치고는 문제 표현이 짧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 기출은 보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 기출 철저히 보시는 겁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그렇죠? 한번 살펴보자면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하여 관계연산을 처리할 때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 곤란한 현상이라는 키워드 잡고 보기만 충분히 봐도 이상한 곤란한 현상, 제한, 변환, 종속보다는 1번이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지고 좀 배워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계현상 키워드 잡으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현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relation. 자, 표가 아니고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릴레이션을 가지고 관계연산을 했다라고 하면 릴레이션이 어떻길래 곤란하냐라고 했을 때 중복 현상에 의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해서 큰 릴레이션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어떤 곤란? 삽입, 삭제, 수정연산, 갱신연산을 할 때 이상하더라. 자, 우리는 이상현상, 아노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기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필기 공부를 하실 때 실기에 보기에 영어 표현까지 정도 수준은 여러분 눈에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영단어는 아니지만 필기에서의 보기에서 이 영어 표현 나왔을 때랑 실기에서 영어 표현 나왔을 때 쉬운 단어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실기에서 영어를 적어라는 건 출제가 되지 않는데 보기 문항의 영어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상 제외하고 영어만으로 보기를 구성을 하는 게 실기이기 때문에 자, 어떤 범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필기 시험지, 필기 기출을 중심으로 실기 대비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41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렇게 기출 문제를 활용하면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번 기출이에요. 개정된 이후에 지금 3회 보고 있죠. 바로 전회의 2회 기사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키워드는 기본키를 잡으시면 밑에 보기만 4가지 살펴보시면 학습하셨죠? 본강의에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1번 쉽게 얻으실 수 있죠. 키워드로 공부하신 분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뭐예요? 기본키. 자, 그러면 참조 무결성 하면 무슨 키? 외래키. 자, 이렇게 기본키와 외래키를 가지고 무결성 제약 조건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기본키는 널값을 가지시면 안 된다. 제가 이거를 is not null이라고 강조를 했죠. 릴레이션 내에서는 오직 하나의 값, 원자값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해서 개체 무결성.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널값도 원자값에 속한다. 자, 그럼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처리에서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은 꼭 알고 계셔야 SQL의 크리에이트 문의 제약 조건까지도 연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꾸로, 역으로 2021년 3회부터 기출문제 분석하시는 분 좋습니다. 또는 2020년부터 기출문제 분석하셔도 동일하게 기출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선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NCS 바탕으로 개편된 정보처리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과목별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목별로. 100문제를 전체 세트로 보지 마시고 3과목은 3과목, 4과목은 4과목으로 공부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해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살펴봤습니다. 자, 43번은 다른 회차와는 다르게 좀 수월하게 규모를 작게 해서 릴레이션 연산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두 릴레이션 R1과 R2. 자, 해서 주어졌죠.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은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릴레이션으로 얻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릴레이션. 제가 표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숫자 3 더하기 2처럼 숫자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자, 릴레이션의 연산이라고 할 경우에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연산하면 결과로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중에 관계대수 연산과 관련해서 카티션 프로덕트 영어도 좋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 수행 결과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연산? 관계대수 연산 중에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뭡니까? 기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호. 이렇게. 곱셈, X. 자, 우리가 산술 연산 이거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는 저렇게 X 모양의 기호를 카티션 프로덕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교차되어 있는 프로덕트, 곱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릴레이션 내에 뭐가 있죠? 튜플. 자, 두 릴레이션의 튜플 간 교차되는, 결합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교차곱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합의 모든 경우. 자, 해서 학년 1위 학과의 튜플 컴퓨터 국문 수학과 결합이 됩니다. 자, 당연히 학년의 두 번째 릴레이션 2도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튜플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결합 교차곱. 자, 해서 4번 되겠죠. 해서 1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2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3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처리 어떻게 또 출제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땐 이렇게 결과 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떻게요? 결과에 자, 디그리와 카디널리티. 자, 다른 관계대수보다도 교차곡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자, 간헐적으로 출제가 될 부분입니다. 자, 디그리는 뭐예요? 결과의 속성의 개수 1개, 2개. 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카디널리티 하나, 둘, 셋 해서 세시는 거죠. 자, 튜플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해서 튜플의 수 해서 9 하나, 둘, 셋 하면 9개의 튜플이 있죠. 자, 어떻게 나오죠? R1과 R2의 속성의 개수 1 더하기 1 한 결과가 2이고요. 모든 결합이기 때문에 튜플의 개수 간 곱셈 3 곱하기 3 곱하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9 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까지 정리하셔야 되는 게 카티션 프로덕트 교차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44번 봅니다. 44번이 제가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개정된 NCS 같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정교화 부분은 꾸준히 설계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규화에 대한, 정규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문제, 그리고 각 단계에 정규화되어 있을 때 정규형에 대한 문제. 자, 근데 보기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화의 정의 기반으로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는 분해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념적 설계 단계 이전에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적 설계 이전 단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거는 틀린 보기라는 감이 오시죠. 자, 설계 단계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 보기에서 이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 단계는 현실 세계인데요. 거기서 정규화 하나? 뭔가 이상한 표현이네. 1번 답입니다. 자, 왜냐면 2번, 3번, 4번이 좀 낯설은 설명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셔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 보기 문제도 출제가 된다.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의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 한다. 정규화의 효과이죠.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나 기존의 타출판사 또는 개정전 표현에 이런 표현은 좀 낯설으실 수 있으세요. 자, 중복을 배제합니다. 자, 정교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릴레이션의 이상현상 때문이죠. 중복 때문에. 자, 중복 배제해서 중복 제거라고 우리는 키워드 잡았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상현상 해결하는 게 정교하지. 그럼 맞죠?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삽입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삽입 이상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보시러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이외의 설명은 이렇게 명확하게 아닌 보기를 설명하는 게 객관식 풀이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규형 문제 한 번 더 출제가 되는데요. 다음번 문제에서 일단 여러분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죠.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념물, 개념적 모델링 동일한 얘기입니다.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DB고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정규화는 어느 단계에서 수행을 할까? 이것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ERD로 표현된 결과를 릴레이션 형태의 RDB 형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릴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릴레이션이 너무 커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정규화를 통해서 1, 2, 3, BCNF 4, 5 한 번만 분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정규형을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서? 논리 모델링. 자, 개념적이 아니고 논리 설계 단계에서죠. 굳이 보기를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 물리 모델링 단계 이전에 수행한다. 즉 논리 설계 단계에서 가 정확한 거죠. 자, 해서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정규화고요. 자, 물리 설계에서 여러분이 따지셔야 되는 건 뭡니까? 반정규화, 역정규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자, 그러면 45번 한번 볼게요. 정규형, 정규화 문제를 이렇게 1NF에서부터 5NF까지 설명을 하는 문제 매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5정규형 출제됐는데 정보 처리에서는 5정규형 출제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 잡죠. 조인, 종속하면은 5정규형. 자, 문제풀이 방법식으로 보시자면 6정규형 말이 안 되죠. 자, 이전 단계의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을 제거해야 만족하는 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해서 결과가 뭐가 됐다? 5정규형. 그러니까 제거해서 만족해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ON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단계의 정규형은 그럼 뭐예요? 4NF이겠죠. 다치 종속의 문제. 키워드 잡으시고, 자, 46번 볼게요. 46번은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 자, 개정 첫 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매회 끊이지 않고 출제된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 높다라는 거죠.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보기를 섞어서 설명 틀린 것은으로 매회 출제가 되니 자, 기출문제 보시면 한 회만 잘 정리하셔도 해설 강의 듣지 않으셔도 답이구나 라고 쉽게 아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즉 논리 설명의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념적 설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개정된 이후에는 계속 물리 설계와 논리 설계의 상황을 섞어서 틀린 거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물리적 설계, 물리적 모델링 동일합니다. 목적은 뭐죠? 실제 운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구현돼서 운영된다라는 가정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자, 트랜잭션의 처리량과 응답 시간, 디스크 용량 등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실제 운영의 관점이죠. 저장 레코드의 형식, 순서, 접근 경로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반영한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간의 관계 표현한다. 어디에서 있을까요? 이런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부분 설계하는 단계는 논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트랜잭션의 세부 설계에 집중하는 게 물리 설계 단계라는 거죠. 해서 논리 설계와 물리 설계는 여러분이 구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건 무조건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나오는 회차가 이상한 거죠. 이번 회차가 SQL 문제 난이도 정말 뚝 떨어졌어요. 보시면 뭐 문제 수도 좀 줄었고요. 이렇게 문제도 너무 간소화돼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 필기 때 SQL 공부했는데 안타까웠던 회차인데 실기에서 여러분 공부하셨던 거 반영 꾸준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여러분이 정보 처리 아니신 상황에서도 어느 직종에 어떤 업무를 하셔도
개념 도움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논리 연산자가 아닌 것은, 자, 좀 어렵죠. 자, 논리라는 연산자가 키워드고요. 실제 SQL은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논리 연산 나덴도와라고 이야기를 했죠. 논리 부정, 논리 곱, 논리 합. 자, 해서 2번 키워드 없죠. 연산자라 그러면 C 언어, 자바 언어 공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기호를 떠올리시는데, SQL에서는 영어 스펠링 그대로 and, o와 not 이라고 적습니다. 자, 해서 47번 문제 살펴봤고, 자, 48번 문제도 어렵지 않죠. 자, 테이블 대상은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널이 아닌 NULL이 아닌이 키워드입니다.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SQL 구문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일단 객관식이니까 보기에서 틀린 부분으로 먼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기억에 없다가도 나실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자, 셀렉트 학생명. 자, 지시사항이 학생명을 모두 검색하라 라고 해서 셀렉트 부분 다음에는 학생명, 속성명, 칼럼이 적혀 있네요. from 학적 해서, 자, 1, 2, 3, 4 모두 셀렉트 from의 학적 테이블을 대상으로 학생명을 검색한다. 공통적이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뭡니까? where절이죠. 자, where절, 조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이라는 조건절에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자료가, 속성들이 구성되어 있냐라고는 주어지지 않아도, 전화번호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일 수도 있지만 하이픈을 염두를 하시거나 010이라고 하면 앞에 0이라는 부분이 숫자면 안 되겠다, 문자로 반드시 0 있어야 되겠다라는 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자료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요. 자, 문자 열 정보들이 있는데, 자, where 있는 부분에, 자, 전화번호까지 동일하죠. 자, 널은 원자값이긴 한데 저 양을 표현을 하는 거와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는이 아니고 is 연산자가 쓰입니다. 해서, 자, don't null 이런 거 없고요. 기호 안 쓰이고요. 자, is 쓰였죠. 근데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해서 is not null 해서 3번으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필기는 이렇게까지 풀으시면 되고요. 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한 번 더 점검한다 그러면 연필로 한번 따라쓰기를 해보십시오. is not null. 자, 49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SQL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회차가 드뭅니다. 난이도가 떨어진 회차라 특이한 거고요. 모든 공부를 이 수준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필기도. 자, 필기의 SQL은 난이도가 훌쩍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본은 튼튼히 하되 너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좀 이례적인 문제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SQL문은 DL 데이터 랭귀지인데, 자, 가운데 D 해서 정의하는 문이 종류, DDL, 조작하는 매니플레이션, 컨트롤 해서 제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대표적인 SQL의 명령어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보시면 DDL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는 create, alter, drop. 자, 우리는 delete. 자, delete는 DML 명령이구나. 조작하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DDL은 여러분이 조작하는 대상이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DML은 뭐예요? 행, 릴레이션 단위로, 자,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서 연산이 실행된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2021년 2회에는 DML 구별하는 문제가
얼터 부분으로 아닌 것은이 나왔고요. 자, 이번 회차는 반대로 DDL문 아닌 DML 하나 섞고 딜리트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는 어떻게 기본 문법 꼭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50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개정된 이후에는 처음 등장을 했는데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고 그럴듯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8년 개정 전, 개편 전 3회 기사 문제랑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동일했던 문제입니다. 이때 2018년 3회가 이 문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동일 회차의 실기에서 타임스탬프 용어로 적는 문제까지도 출제를 했던 정보 처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나는 2022년에 시험을 보는데 매회 나오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타임스탬프 기법의 정의를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 바로 다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즉 22년 1회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회차는 간헐적으로 CBT가 출제가 될 때는 그런 정기적으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매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군으로 살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출 역으로 보셨거나 또는 지금 순서대로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실제적으로는 로킹과 관련된 문제만 이 시험 범위에서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킹과 더불어 병행 제어의 종류의 타임스탬프를 언급된 기출이 등장한 이후에 타임스탬프는 무엇인지가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동시성 제어를 위한 동시성 제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병행 제어, 뭐 영어로 표현하면 동일한 표현인데 우리가 번역을 병행 제어라는 키워드를 잡고 공부하느냐 동시성이라고 잡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낯설으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동시성 제어를 해서 우리가 직렬화 기법으로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를 미리 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처리 순서입니다. 자, 고유한 트랜잭션마다의 처리 순서, 즉 타임 스탬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지정해서 병행 제어하는 부분을 타임 스탬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 순서 자체를 타임 스탬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걸 적용한 기법해서 2번 타임 스탬프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이 장황하다라고 하면 동시성 제어는 자,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트랜잭션. 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차례대로가 아니고 동시에 병렬 수행을 합니다. 그럼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을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어를 해서 문제 상황, 공유된 자원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싶다. 일관성 있게. 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시에 수행을 해도 마치 차례대로 수행한 것처럼 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병행제어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들이 일관성 있게 공유 자원도 처리하고 트랜잭션 내의 논리 현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것을 병행 제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직렬성 보장이라고 키워드를 잡습니다. 자, 병행 수행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갱신분실, 비활효 이전성, 모순성, 연쇄복귀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제어를 해야 된다. 자, 기법적으로는 로킹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타임 스탬프 기법 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방법으로 로킹도 되지만
자,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 정하는 걸 타임스탬프 기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 트랜잭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트랜잭션 여러 개 병행, 수행, 병행, 제어 부분 봤는데 뭐 난이도 높지 않게 트랜잭션 문제가 이번 회차에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될 일련의 연산들 묶음을 무엇이라고 하냐? 트랜잭션. 자, 뭐라고요? 트랜스액션의 합성어라 그랬죠. 그래서 논리적인 기능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 연산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의 4가지 ACID 성질 읽지 마시고요. 자, 로킹 단위 문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부분에서 물리설계, 논리설계 정말 빈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했죠. 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는 로킹 단위 지금 2020년 매회 2021년 거짓 매회 로킹 단위 문제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행 제어와 관련한 로킹 기법인데요. 자, 로킹은 그렇게 병행 제어하는 기법이고 그 로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위를 설정한다. 자, 옳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로킹 단위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킹 단위는 파일 단위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로킹 단위예요. 이루어지며 레코드와 필드 로킹 단위가 될 수 없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로킹 단위는 레코드도 되고요. 필드도 되고요. 파일도 되고 DB도 됩니다. 즉 레코드들의 집합이 필드의 집합이 레코드고, 자, 레코드들을 묶으면 파일이 되죠. 즉, 작은 단위의 로킹 설정할 수도 있고요. 큰 단위의 파일 단위의 로크도 설정할 수 있다. 로킹 단위로 해서 4번 틀렸고, 자, 있다. 모두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단위가 상대적으로 크기를 한 단위를 작게 하고 크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로킹 단위가 이렇게 파일처럼 크면 큰 단위가 동시에 수행을 하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 즉, 병행 수행도, 공유도라고 했을 때, 자, 여러 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어진다 해서 1번이 맞는 거죠. 자, 로킹 단위가 크면 병행 제어 기법이 간단해지죠. 상대적으로, 이건 크고 작고의 상대적으로입니다. 자, 큰 단위가 여러 개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작은 단위는 여러 개, 상대적으로 큰 단위는 몇 개 수행을 못 합니다. 라고 했을 땐 몇 개만 관리하면 되니까 제어가 쉽죠. 그럼 몇 개만 동시에 수행되니까 같이 수행되는 게 몇 개 없죠를 낮다,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간단하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것들을 여러 개 동시에 병행 수행을 합니다. 제어 잘 해가면서요. 자, 그럴 때 자잘한 단위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많아지죠. 자, 이번 회차 해설은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읽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5과목이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하고 가셔도 자, 지문 읽으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같이 표현을 하니까요. 그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구별하시면 자,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이죠. 자, 로킹 관련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자,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없도록 병행 제어하는 기법이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 트랜잭션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유 자원, 데이터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공유 자원을 크게 쪼개느냐, 작게 쪼개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쪼갠다, 로킹 단위로 설정한다, 자잘하게 쪼갠다, 의 공유도에 대해서 커지면 작아지면을 구별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구성을 해서 해설을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매회. 자, 53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키 문제 한 문제 출제되겠죠. 보기 먼저 볼까요? 후보키, 슈퍼키, 대체키, 외래키. 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 외래키 부분 출제가 안 됐어요. 대체키도 그렇고요. 자, 후보키와 슈퍼키가 우리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 번갈아가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퍼키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후보키가 먼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키와 슈퍼키를 구별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슈퍼키는 유일하지만 최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후보키는 유일도 하고요. 최소적인 성격을 가져요. 후보키 중에 하나가 기본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 알고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릴레이션의 속성 중에 하나를 키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키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다. 자, 여기에 설명에서 이미 문제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 키를 한 개의 속성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속성으로 지정했다라는 거에서 최소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키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복합 키 상황을 염두를 하고 읽으셔도 좋겠고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투플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복합 키를 하더라도 유일성은 만족한다. 자,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속성 여러 개로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주민번호, 학번만 있으면 되는데 학번과 이름을 최소키 위배하면서 최소성 위배하면서 슈퍼키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53번에 3번 뭐 굳이 키워드로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으로 잡으시고, 자, 54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 특징적인 게 트랜잭션 너무 많이 출제되는데요. 트랜잭션 정의, 그리고 트랜잭션의 동시성 제어, 그리고 트랜잭션의 기본이 되는 4가지 특징 A, C, I, D. 자, 당연히 여러분은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영속성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 그리고 영어 보기 염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보기는 이 4가지 보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번 문제 볼까요? 트랜잭션의 두요 특징이다. 자, 둘 이상의 트랜잭션 현상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있다. 그러면 다른 다른 트랜잭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까 병행으로 수행을 되는데 순간적으로 봤을 땐 한 트랜잭션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걸 격리성, 고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격리성, 고립성, 독립성. 동일하고요. 트랜잭션 실행 시 다른 트랜잭션 간에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여러분 트랜잭션 특징 각각 자율 성격 정의 알고 계시고 설명까지도. 자, 55번의 인덱스 부분입니다. 자, 이번 회차 특징이 뷰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뷰가 꾸준히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뷰 또는 인덱스가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정보 처리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자, 뷰가 매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뷰 공부는 꼭 하고 가시고 2회차에는 뷰 대신 인덱스 출제가 됐다. 자, 인덱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인덱스는 일련 번호를 튜플에 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본 목적은 검색에 있습니다. 검색 성능 최적화. 자, 인덱스의 목적은 검색 성능 최적화. 물리적 설계 부분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비트리 인덱스 분기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치 블록을 가지고 있다. 비트리 인덱스는 분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런치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낯선 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계세요. 자, 개정전 인덱스 문제랑은 좀 다른 부분. 2회차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비트윈 등의 범위를 검색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인덱스를 활용을 할 때 검색의 효율을 위해서 비트윈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 자,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특정 속성을 인덱스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행은 되지만요. 자, 해서 55번이 제가 봤을 땐 20문제 중에 이번 회차에서는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번. SQL 쉽게 출제가 됐죠. 자, 셀렉트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셀렉트 프롬 기본이고요. where 조건절 있고 그 하위에 where 하위에 그룹 바이와 오더 바이 있죠. 자, 그럼 그룹 바이 절의 조건절은 해빙절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렉트 문 우리가 구조 학습을 했죠. 자, 그룹 바이의 조건절입니다. 그룹을 형성을 하는데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그룹 내의 조건절입니다. where 하면 키워드가 뭐예요? 조건절. 조건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 일치한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where절은 조건절 해서 전체적인 모든 투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의 조건이고요. having은 조건이긴 한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룹이라고 붙어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영어 단어 수준에서도 그룹 바이절, 그룹 바이가 있을 때만 having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룹 바이 없으면 having 쓸 수 없다. 해서 그룹 내에서 having 조건절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7번은 지금 필기에서 출제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개정 전 실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설명이 이렇게 장황했네요. 근데 결국엔 보기 먼저 보시고요. 보기에 기호, 릴레이션의 튜플 간의 관계에서 이런 포함 관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입니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다 그러면 결정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정한다. 자, 해서 좌측에 있는 게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계속됐던 문제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종속자라고 해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결정자, 종속자는 속성, 어떤 속성, 특성 속성을 좌측에 두면 이 좌측에 있는 속성 값에 의해서 우측에 있는 속성 값이 정해진다 라는 거죠.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릴레이션 R에서 X와 Y를 각각의 애트리뷰트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아, 애트리뷰트 뭐예요? 속성. 즉, 릴레이션 R이 있는데 R에는 많은 속성들이 있죠. 자, 거기에 X도 있고 Y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경우 애트리뷰트 X의 값은 각각에 대해서 시간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Y의 값을 오직 한 개만 연결되도록 연관 관계가 있다. 이것을 Y는 X에 함수 종속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해서 X와 Y 있을 때 은은이가 주어져 Y 입장에서는
X가 X에 종속된다. 즉, X가 나를 결정한다. 그죠? Y 입장에서는 X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X 입장에서는 Y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 보시면 되고요. 좀 헷갈리게 문제를 일부러 꼬아서 표현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57번 문제였고요. 58번 관계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호가 안 나오고 설명 나왔죠. 이게 이제 개정되어 있는 NCS스러운 정의라는 거죠. 틀린 것은 자, 관계대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관계 해석 설명이 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런 염두를 하고 한번 볼게요. 원하는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비절차적 언어이다. 관계대수는 어떻게 해요? 절차적이다가 키워드죠. 자, 비절차적은 관계 해석이죠. 자,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으로 자, 여러분이 이런 게 헷갈리죠? 피연산자 결과가 모두 릴레이션이다. 자, 피연산자와 결과가 자, 관계대수 연산자 자체의 대상이 피연산자예요. 자, 여기서 피연산자는 R1과 R2가 있을 때 여기에 연산합니다. 무슨 연산? 관계대수 연산. 또는 관계 해석 연산. 그럼 릴레이션이죠. 여기에 관계대수 연산 우리 배운 거 많이 있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그죠? 예. 자, 그런 관계대수. 그죠? 뭐 조인 연산했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릴레이션 나온다 할 때 이 R1과 R2를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결과 뭐예요?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연산하면 릴레이션 연산 나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낯설어 하시는 거죠. 피연산자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 집합 연산 4개, 순수관계 연산 4개 해서 총 8개의 연산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한다. 이 표현 정보 처리에서는 좀 낯선 표현입니다. 예전 기출에서는. 자, 근데 순서를 명시한다 뭐예요? 절차적이다. 키워드이죠.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 관계 해석 부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번 문제 볼게요. 자, 59번 문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그렇죠?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관계 대수 연산이 아닌 것은 우리 앞에서 집합과 순수 관계 해서 8개의 연산을 배웠죠. 자, 그런데 보기가 8개를 섞어서 내진 않고요. 이번 보기는 순수관계 연산에 대한 보기와 그 이외만 포함을 했습니다.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자, 기호 꼭 알고 계시고요. 자, 필기에서는 이렇게 기호 출제된 바가 있고 실기에서도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디비전 이렇게 정말 나눗셈 이거 아닙니다. 자, C자바 아니니까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파이, 소문자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조인 해서 이렇게 나비 넥타이 기호에 포크 아닌데 해서 관계대수 연산 4종류의 조금 더 정확하게 순수 관계 연산자에 대한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보기로 구성했으면 뭐 집합 연산이 포함됐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포크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60번입니다. 자, 60번은 개정 전 기출문제에 있네요. 자, 무결성 문제. 우리 앞부분에서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해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캐 걸린 규정이지 라고 알고 있었죠. 자,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결성 규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장황한 설명, 자, 차분히 보시면 무결성 규정 또는 무결성 제약 조건은 데이터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규정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럼 뭐 키와 관련된 정보들,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무결성 규정은 도메인, 키, 종속성의 무결성 제약을 지정할 수 있다.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키 무결성 제약 조건, 속성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요. 자, 뭐 종속성, 외래키, 무결성 제약 조건, 뭐 이렇게요. 자,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용자가 아닌 불법적인 사용자에 의한 갱신으로부터, 자, 보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권한 인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 하는 릴레이션 무결성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적 관계를 명시한 것을 무결성 규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죠. 자, 무결, 문제가 없이, 그렇죠? 결정사항 없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기반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정정 기출문제이기는 한데요. 자,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게 보기 장황한 설명형으로 되어 있던 문제가 출제된 2021년 3회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출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문제를 한번 이렇게 수강을 하시고 조용히 빠르게 풀어보시면 뭐 한 10분 내에 푸실 수 있는 20문제죠. 자, 여러분 만점 맞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20점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셔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에 대해서는 고득점, 과락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해서 SQL 문제가 좀 난이도가 너무 쉬웠다라고 해서 걱정되는 과목이긴 한데요. 여러분 다른 실기 때 걱정을 하는 거죠. SQL 난이도 다른 회차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총평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CBT 이전에 꼭 기출문제를 가지고 합격 수월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